오늘은 바쁘신 가운데도 어떤 비법을 또 갖고 오셨습니까? 예. 영어로 if. if. 뭐라면 예. 어떻게 하겠느냐. 예. 예. 그런 질문 아침부터 굉장히 라면 당황스럽게 생각이 하는 나네요. 그 질문 다뤄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if 뭐뭐라면. 네, 먹는 뭐뭐라면. 뭐 먹는 자- 라면 말고 네, 가정이에요. 예. 뭐 자기소개서도 많이 봤던 것 같고 뭐뭐라면 예, 하면서 뭐뭐라면. 네, 면접에서도 또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런 가정하에 있다는 건 그 지원자의 상상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지 그렇죠. 런 순발력을 네. 좀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에서 오다 보면은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곤란하잖아요. 예. 시험에서 네. 시험 들게 하죠.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맞아요. 맞습니다. 곤란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게 만약 뭐뭐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네. 뭘 노리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죠. 뭔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어. 그리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 가상의 상황을 뚝 던져놓고 네. 지원자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들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친구가 미래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는 왔을 어떻게 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고 싶어서 하는 질문 유형이고요. 네. 보통 제가 방송에 나오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경험을 믿는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신뢰가 높다라고 생각해서 한 80% 정도는 경험 위주로 묻는데 한 20%, 15에서 20% 정도는 이렇게 상황 가정의 질문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사실 근데 이런 상황 가정도 예. 경험을 하지 않으면 뭐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맞아요. 생각드는 게 이런 건 아까 이제 우리 박선영 아나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예. 어떤 그 사람이 어떤 뭐 창의성,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뭐 그런 상상하고 살아요. 예.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네. 회사에서 이런 예. 상황 가정 질문을 하는 그 포인트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걸 이게 짚어야겠네요. 다양한 노림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처럼 처음에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노림수이기도 하고요. 음. 회사에서 면접에서 무슨 질문을 한다는 것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평가하기 위함이에요. 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 항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뭘 좀 평가하려는 그렇죠. 거예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가치관 또는 정직성. 여기 정직성이 매우 중요한 직무들이 중요하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창의성, 네. 논리성,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기업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이런 가정의 질문을 통해서 하고자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가치관, 뭐 정직성, 문제 해결 능력 그런 평가를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어떤 점을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그 질문 유형도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예,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지금 방금 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5가지 정도 경우가 있는데요. 예. 처음에 정직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주느냐 하면 회사나 아니면 뭐 우리가 사람 간의 원칙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원칙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원자는 어떻게 하겠는가? 살짝 곤란한 상황 아니면 곤란한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식의 질문이 정직과 관련된 질문으로 나오고요. 네. 그리고 가치관과 관련된 것은 요거는 좀 애매해요. 이게 어떤 대안을 선택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겠는가라는 식의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거는 질문과 대답 유형의 질문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토론 면접이 많이 활성화됐을 때는 토론 면접의 주제로도 많이 나오던 형태가 가치관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창의와 관련된 것은 어떤 문제 상황을 제기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르게 해결할래? 라는 식의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논리성 같은 경우에는 답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 그리고 어떤 논리로 이 답을 찾아 나가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논리라는 평가 항목에 평가하기 위한 질문을 하게 되고요. 예. 또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 이거는 보통 조직과 개인 이런 것들에서 충돌 생기는 그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네. 식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5가지의 유형, 정직, 가치관, 네. 창의, 뭐 논리성,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텐데 이 유형별로 질문이 어떻게 나올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 계실 거고 또 접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걸 네. 이제 저희가 이제 2부 시간 동안 파헤쳐 볼 텐데요. 하나하나 좀 이제 분석을 좀 분해를 해보죠. 예. 일단 정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정직. 하죠. 정직. 참, 정직. 정직이 중요한 그런 회사나 직무들이 있습니다. 특히 직무 중심으로 보면 구매, 회계.
그렇죠. 요즘 늘 나오잖아요. 예. 그 오스템 임플란트와 그러니까요. 강동구청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금연지구 이런 데들은 네. 은행권 뭐 이런 데들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데서는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지원자께서 동료가 부정한 짓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런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좀 길어. 당신은 택시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이 있어요. 딸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 등록금이 좀 부족해서 등록을 포기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한승객이 탔는데요. 어디 장소까지 빨리 데려다 주면 내가 1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지명수배범이야. 아, 이거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도 있었고요. 실제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상사가 지원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식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저 혼자 고생하면은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MC들에게 곤란함을 느낄 수 있도록 네. 제가 하나를 선택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뭐가 제일 좋을까? 뭐가 제일 당황스러울까? 우선 제일 처음에 보이는 거 동료의 부정한 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보니까 네. 회사를 들어가기 전과 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현실적이네. 예. 그렇죠. 회사 전에서는 이제 당연히 삼자적 관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이거는 처단을 해야 된다. 예. 처단. 당연히 예. 무기명으로 위에 이실직고를 해서 예. 소원 수리함이라든가 이런 데 얘기를 해서 잘못됐다는 걸 이제 막 밝혀야 될 텐데 네. 이게 또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 그 직무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건 모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저 사람이 왜 저걸 하게 됐을까 예.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또 예. 그 사람과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라면 예. 충분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 참 고민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 많은 부정을 저지르는 것들이 뉴스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네. 들어가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안 하면 좋겠죠. 하지만 입사 당시에는 그 김승재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그 앞부분만 얘기해 주면 좋아요. 그렇죠. 절대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네. 시계 얘기를 처단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예, 절대 물러나지 처단할 않겠습니다. 것이다. 정의의 예, 이름으로 처단한다. 처단할 것이다. 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고민이 많아요. 제가 이제 글로벌한 어떤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시험 문제에도 이런 비슷한 게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틀리는 게 이 문제예요. 뭐 이런 질문이 나왔으면 네. 1번 설득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 2번 보고한다. 3번 인생 뭐 있어 한 방인데 같이 한다. 4번 모른 척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써니 MC는 네. 답 뭐라고 하시겠어요? 객관식이라면. 저 1번 1번 설득한다. 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해서 설득한다. 틀려요. 보고한다예요. 보고한다예요. 정확하게.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왠지 무조건 설득 보고합니다. 나쁘지 않네. 이렇게 하면 면접에서도 왠지 내부 고발자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우리는 그 위험도 회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회사에 제가 입사하게 되면 이런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신입사원 교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 그 방침에 철저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답이다, 무난하지 정답이다.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다음 거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이 되는 답은 이런 게 있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회사 내기에 따라서 해야 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 그 메뉴에 따라서 예. 딱 나는 회사에 맞춤형으로 예. 하겠다. 하겠다. 예. 요런 사실 거. 회사에서 교육시킬 때는 보고하라 이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딱 이러면은 너무 좀 강해 뭔가, 보일 네. 수도 있거든요. 그게 상사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고책에서 있는데 막 뭔가 막 그렇잖아요. 막 말단 사원이 또 막 예. 그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런 순간. 그래서 이 정직과 관련된 질문은요. 정확하게 답이 있어요. 다른 만약 뭐뭐라면 하는 것은 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직과 관련된 것은 답이 있습니다. 정직을 지켜야 됩니다.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근데 면접관들이 정직하구나 이러고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죠. 살짝 유도 질문을 합니다. 야 이럴 경우에 우리 그동안 해왔는데 관행인데 우리 팀워크도 있는데 그래도 혼자 그렇게 하겠다고 이런 질문으로 유도 질문을 관행. 합니다. 네. 넘어가시면 안 돼요. 끝까지 한 발짝도 물러나지 말고 정직은 지켜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택시기사 사례도 네. 정직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 1억을 받으면 안 되고 상사가 부당한 지시 했을 경우 이게 부당한 것은 약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부정한 지시를 했을 경우에는 절대 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하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참 생각하셔야 되는 건 악마의 속삭임은 그게 1차원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거에 대한 어떤 맞아요. 현명한 답변을 생각하셔야 되고 예. 과정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는 예. 분명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이게 최종 목적지는 정직에 위배되는 것을 하지 않는다예요. 근데 그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과정.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예, 네. 제가 회사에서도. 사실은 그러면 원래는 시간이 좀 괜찮아요. 그렇지만 시간 굉장히 많이 좋은 사례 많이 있어요. 사례를 하나 네, 얘기해 괜찮아요. 드릴게요.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여기에 걸려서 탈락한 친구가 있어요. 아, 진짜요? 이런 거. 그러니까 삼성그룹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이 네. 친구 굉장히 괜찮았던 친구였고 어. 제가 면접 전날에 부정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질문을 받았어. 이 친구는 훈련 받은 대로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연말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 있어. 근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우리 협력사한테서 그 사장님이 아주 깨끗한 손글씨로 감사합니다. 그 올해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협력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손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묵직해 봉투가. 어. 열어보니까 100만 원짜리 상품권이 있어요. 어. 우리 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영란님을 또 김영란님을 소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왔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배운 대로 안 받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두지를 않죠, 면접관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협력사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니까 이거는 만약에 거절했을 경우에는 관계가 어색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또 그 사람한테 주는 것도 있고 그 사람도 우리에게 크게 협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사에게는 이익이다. 그러니까 받아주는 게 좋겠다라고 상사가 말했어. 그래도 안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는 고민하다 안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다시 한 번 또 물었어. 우리 그동안 받아왔던 사람 그럼 뭐가 되느냐. 우리 팀워크도 중요한데 라고 했더니 이 친구는 삼성은 인성검사 본 그거를 바탕으로 질문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의 걱정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다라는 게 걱정이었던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 팀워크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나름 꾀를 쓴 게 그럼 받아서 팀과 나누겠습니다. 에, 이렇게 친구와 한 거예요. 나누겠습니다. 팀워크 챙기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게 안 되는 거죠. 물러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억울해서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다음에는 이런 질문 나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괜찮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장님 협력사 사장님한테 잘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충격을 주고 나서 근데 이 받은 거를요 제가 말고 사장님 이름으로 어린이 단체에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좋다. 좋죠. 괜찮다. 아주 괜찮네. 네. 결론은 내가 안 받는 거야. 그죠? 우리가 정직을 유지했죠. 네. 그런데 좋은 사장님 이름으로 좋은 곳에 쓰이도록 만든 거잖아. 예. 이렇게 하면은 정직도 내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괜찮은데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찮네요. 요거 그죠? 아마 지금 베끼시는 분 네.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을 그렇죠. 것 같네요. 이 결론은 정직은 물러서면 안 된다. 하지만 네. 그 중간 과정은 유연하게 가져가자. 맞아요. 질문이 절대 단순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를 네. 예.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됐습니다. 번째 두 번째 가야겠네요. 이제 가치관을 알아보자고 예. 할 때는 또 어떤 질문이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가치관. 가치관 요거 이제 가치관 무엇을 참- 선택하던 가치관. 간에 아마 네.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피곤합니다. 곤란한 네. 게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당신은 마약 단속반입니다. 마약 단속반으로서 동료 한 명과 함께 마약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조금만 하면은 이제 일망타진할 중요한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동료가 하필 이때 범죄 조직에 잡혀버렸습니다.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고요. 첫 번째 선택은 동료를 구할 경우에는 2년 동안 노력했던 마약 범죄 집단 체포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예. 두 번째는 마약 범죄 집단을 잡았을 경우에는 당신의 동료는 죽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우. 이런 질문. 너무 잔혹하다. 어렵죠. 잔혹하네요, 너무. 그죠? 그렇죠. 네. 나빴어. 만약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써니 MC는 어떻게 써니 하시겠어요? MC. 네. 씨,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동료를 구할 때. 뭐 화낼 필요는 없어요. 네. 화내지 말고. 네. 아유, 화나지 않았어요. 어떡합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죽는다. 예. 어떻게 하겠는가? 예. 네, 동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셔도 돼요, 우리 승재 MC가. 저는 네. 동료를
구해야죠. 사람 구해야 구해야죠. 되니까. 예. 예. 이거는 뭐 맞아. 페널티가 이런 걸로 페널티 준다면 예. 받습니다 저는. 예. 네. 오. 예. 아 근데 뭐 이제 억울하겠지만 예. 또 정의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맞아요. 마음이 있기 결국에는. 때문에 소신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사람 그래서. 구해야죠. 예. 예. 그래요. 목숨을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민은 네. 진짜 되겠네요. 예. 어. 그런데 만약에 목숨이 가장 중요하니까라고 얘기를 풀어나가면 만약에 이게 토론 면접의 상황이었었다면 반대 논리도 가능해요. 내가 반대 입장이었었다면 그래요. 내 동료를 한 명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만 만약에 이 마약 조직을 소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마약이 전국에 풀리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논리가 펼쳐나갈 수 있어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무엇을 선택하건 간에 반론이 가능한 그런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기준은 맨 앞에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아까 김승재 아나운서가 얘기했을 땐 내 선택의 기준은 생명, 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생명도 얘기하고 또는 기회. 내가 지금 동료의 목숨을 구하지 못하면 다음에는 내가 동료를 살릴 길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동료를 지금 구해낸다면 그러면 다음에 범죄 조직을 소탕할 기회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는 관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관점에서 나는 동료를 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먼저 앞에다 제시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굉장히 깔끔하게 이야기가 이게 진행될 이제 거예요. 요 상황이지만 이걸 회사에 딱 그 대입을 했을 때 예. 제가 이런 말 써놨어요. 아까 나의 선이 예. 이퀄이 아닌 거죠. 예. 회사의 이익. 내가 했던 게 이게 이제 회사의 어떤 예.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고 예. 여기서 사람 하나 살리자고 하면은 회사가 아예 그냥 예. 큰 뭐 부도에 가까운 그렇죠. 예. 그 상황 때는 진짜 고민이 되죠. 힘들겠네요. 근데 회사에서 원하는 건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예. 이런 건 참 어렵겠지만 예. 어제 말씀하신 어떤 그래도, 것처럼 내 소신이 있다면 예. 그걸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기준을 먼저 얘기하고, 네. 예, 그리고 얘기를 펼쳐나가 주셔야 돼요.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요. 회사에 문제가 네. 걸려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고요. 비슷한 문제가 이제 나이 어린 선배 사원이 반말로 업무 지시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그런 질문도 있고요. 예. 원래 시간이 충분하다면 우리 선희 MC에게 그 김승재 아나운서한테 반말로 한번 지시해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아, 이 기회에 한번 빡 한번 괜찮습니다. 질러보는 건데 괜찮아요. 해봐요. 승재야, 승재야, 해봐.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이걸 놓쳐요. 예. 그리고 이거 예. 비슷한 게 우리 많이들 화제가 됐던 그 네. 하버드 교수, 그 마이클 샌들 교수가 항상 얘기했던 기관사 문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기관사, 나는 기관사야. 그냥 밀고 나가면은 플랫폼에 있는 그 30명이 죽게 돼.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죠. 네네. 근데 내가 급하게 틀면 철도 공사하는 5명이 죽게 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류의 질문들. 예. 네, 그게 이제 그 뭐 철학적인 것까지 연결이 되지 뭐 공리주의냐, 뭐 여러 사람을 이익을 보게 하는 것이 최선이냐 아니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 이거는 어쨌든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가치관, 평소에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네. 이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답을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평상시에 좀 생각을 해둬야 돼요. 나의 행복을 위한 소의 희생이냐 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그 오금을 저리게 할 수 있는 예. 질문들이 여러분 앞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늘 가정을 하고 좀 예상 답안을 네. 좀 생각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창의 다음 창의예요. 네. 창의 예. 관련 어떻게 물어봐요, 이건요? 예, 여기 재밌는 질문, 실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사막 한가운데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음. 또는 한라산을 육지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식의 약간 질문이 있어요. 넌센스스러운 좀 질문. 그렇죠. 예. 만약에 사막 한가운데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 물으면은 우리 써니 MC는 계속 이쪽에 공격해야지. 맞아요? 예, 뭐라고 그냥 대답하시겠어요? 계속 옆에서 예. 잘할 수 있도록 물을 계속 줘요. 사막 한가운데인데 네. 물이 어디서 나서요? 제가 가져가서요. 가져가세요? 네. 그거 몇 년 동안 쓸 수 있어요? 예. 우리 저 창의적이지 못해요. 네. 화장 써니가 가서 화장을 딱 하는 순간 꽃이 되잖아요. 그거요. 요런 거. 선배의 사랑이 느껴지는. 아,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좋습니다. 화장을 예. 하는 순간.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넌센스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실제 면접 답변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요? 예, 아, 진짜요? 어떤 지원자가 제가 꽃입니다. 제가 서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리고 뭐 아니 간단하잖아, 친구하고 예. 같이 와서 대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아니 뭐 사막에다 꽃을 그리겠습니다. 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대답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창의적이긴 한데 마냥 좋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음. 우리 창의와 관련된 것은요, 질문이 일단 눈치를 챌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이게 말이 돼? 질문이? 뭐 좀 엉뚱한데? 이런 것들은 창의를 보기 위한 질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럴 때는 포커스를 정확하게 창의에 맞추고 네. 얘기를 하되 톤 조절이 좀 필요해요. 톤 조절. 그렇군요. 내가 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만약에 그 엔지니어를 지원한 직무에서 이런 답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엔지니어 팀장들이 보면서 저 돌 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이. 예. 근데 뭔가 부작용이 올 수 예, 있어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예. 본인의 외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자신감이 것도요. 있으신 분들. 예. 근데 만약에 ENM에 지원했어. 영화사업부에 지원했어. CJ ENM에 지원했어요. 네. 저 친구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어. 내가 어느 기업, 어느 직무에 지원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적당한 창의 수준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을 맞춰서 창의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1분 남았는데요. 네. 저희가 예. 논리랑 예. 문제 해결 능력은 이제 저희가 또 하려면 시간이 애매할 예. 것 같아서 요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꼭 다시 한번 예. 두 개를 짚고 넘어갈 거고요. 예. 네. 남은 시간 동안 우리 태훈 선생님께서 오늘 예. 상황 가정 질문에 대한 완타시 날려주시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표정을 좀 잘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연기를 한번 할 건데.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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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오. 다 다릅니다. 처음에 질문을 했을 때는 네. 당황하죠. 이거 왜 하지? 왜 이런 질문 하지? 라고 할 겁니다. 네. 퀘스천이고. 예, 그렇지만 이제 퀘스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거 왜 질문했을까? 그때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창의야? 가치관이야? 정직이야? 이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나서, 왜? 의도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지 정확한 답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연기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너무 네, 고맙습니다. 괜찮았어요. 복 받을 거예요.